우리 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박래군 사회윤리재단 상임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구 참사,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계류 중이고 서명도 최근에 운동도 하는 것도 받고 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 시작된 지 2주 지났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지금 이제 6% 지나 7%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5만 명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5만 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3천 명대를 못 넘어서고 있어서 되게 걱정입니다. 앞으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게 5만 명 달성해야 이 생명안전 기본법이 이제 달성이 되고 청원이 되는 거고 뭐 이제 그렇게 돼야 이번에 이제 법원 심사가 이제 되도록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압박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재난 참사, 산재 참사 좀 막아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법이 필요해서 이걸 발의를 했는데 3년 동안 아직 안 다뤄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번에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관심 갖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국회 사이트에 저 청원 사이트에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서 이제 생명안전 기본법 여기 이제 해보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법안은 이미 제출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5만 명 중에 현재 7%밖에 안 돼 있다. 언제까지? 9월 28일까지입니다. 9월 28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안전 이런 가치들을 좀 위한 그런 법이니까 관심 갖고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이래도 되나? 직장 갑질, 괴롭힘 사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더 K-텍이라는 회사의 창업주 갑질. 창업주가 그 이모 씨라고만 나오더라고요. 내가 오늘 계속 찾아봤는데 창업주 이름은 실명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철저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5월 달에 인력 파견 업체예요. 더 K-텍이. 5월 달에 특별 근로감독을 착수하겠다. 이미 그때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무리 기업에 대한 특별 감독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며칠 전에 특별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엎드려 뻗쳐시키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다. 그렇더니까요. 엎드려 뻗쳐시키고 때리기는 그뿐만 아니라 욕설도 막 하고 뭐 그리고 이제 휴가 가는 거면서부터 뭐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안 하고. 근데 그 회사 사이트에 가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처럼 나와 있어요. 아니 직원이 1만 명이에요. 예, 10,000명이 넘고 이게 1986년에 설립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인력 파견 업체인 거고요. 뭐, HR, 그러니까 이제 휴먼, 인적 자원, 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뭐 하는 거라서 굉장히 좋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중심의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이런 연차라든지 이런 휴가들을 쓸 수 있고 그래서 뭐 마치 직원들을 위한 어떤 이런 조직들이 그런 게 정착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렸는데 17건의 그런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이 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데 이거 그냥 나오는 거 말고 안 나온 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도 했는데 안 나온 거가 뭐냐면 이게 거기서는 왕이에요. 이분이 창업주가. 이분 등기이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경영상. 그냥 창업주일 뿐이에요. 등기이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생일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도 알아야 돼요.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그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모두가 공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좀 이런 예술제 같은 걸 하는데 정말 예술제가 아니라 이분을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니까 이게 1시간 동안 이분이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이 코러스 해주고 연주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 또 따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회사가 코인 노래방입니까? 이게 창업주가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이제 그 직원들이 평소에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그런 평소에 그런 말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다. 싫으면 나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그냥 일상화돼 있으니까 이런 군대처럼 엎드려 뻗쳐갖고 뭐 3차례씩이나 뭐 16명이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체중이 저거 하니까 언제까지 체중 빼라라고 해갖고 그 강요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네, 체중 감량. 네, 젊은 여성들한테 가산점 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성희롱적인 이런 발언들도 그냥 근데 사이트는 너무 좋은 사이트로 나오고 있어서 이거 사이트만 보고는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내예술제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운영되고 그래서 사내예술제는 좀 일부러 얘기한 게 이제 언론에는 그게 기사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고용노동부 보도자는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창업주를 위한 사내예술제. 예. 이런 거네요. 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왜 이런 일들은 근데 끊이지 않나.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장갑질 119 오진호 집행위원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장갑질 119 많은 분이 알고는 계십니다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는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갑질이나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상담하고 조언해드리는 민간공익 단체고요. 변호사, 노무사들이 자원활동으로 활동하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있군요. 네. 자, 현장에 직접 계시면서 직접 최근에 좀 특이한 최근에 어떤 경향 갑질과 괴롭힘 어느 정도 수준이고 최근에 갑질과 괴롭힘은 어떤 좀 경향성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전히 심각한 갑질이나 괴롭힘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채팅 상담을 했는데 네. 거기서 상담한 내용들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폭행을 당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동료한테요? 폭행을 당한 것을 상급자, 그러니까 관리자에게 이야기했더니 관리자가 되려 네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오히려 피해자분을 출근 정지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맞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네. 오늘 오전에 했던 거는 상사가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이유로 갑자기 10년간 이제 내근직만 해왔거든요, 이 피해자분이. 네. 근데 갑자기 이분을 외근직으로 보내가지고 당장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토로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저희 직장갑질구에는 이런 제보들이 사실 매일 들어오고 있거든요. 매일. 예, 그래서 이게 여전히 심각한 괴롭힘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변경이 됐잖아요. 이미 네. 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직장 갑질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신고하지 못하는 문화? 신고를 못한다. 네, 예.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이랑 함께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냐 물어보면 3명 중에 2명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이거를 좀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떤 괴롭힘을 어떻게 당했고 입증 자료가 뭐 있고 증거가 뭐 있고 녹음 파일은 뭐 있고 이런 걸 다 내가 확인해야 되고 네. 그렇게 심지어 신고를 했을 때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개연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되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네. 신고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골마가고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갑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자가 갑질 피해를 스스로 다 입증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이 현재 되어 있는 거죠. 피해자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상사한테 폭언을 들었다라고 네. 하면 무슨 폭언을 들었는데 이런 폭언을 들었어. 그 증거 있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갑질이 없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요? 입증 책임이? 실제 유럽의 국가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괴롭힘을 피해자가 있었다라고 해서 신고하면 사업주나 행위자가 괴롭힘 없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음 편히 신고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신고들이 벌어지게 되면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 심각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리고 그만큼의 경각심을 갖게 되니까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신고해봤자 그냥 과태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고
과태료만 내고 다시 그분은 갑의 위치에 있으니 더 괴롭힘 당하고 그렇죠. 이런 자포자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사실 처벌 수위는 사실은 사내 조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에 신고해서 회사에서 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복불복인 거죠. 제대로 아예 조사 자체를 안 해버리는 회사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조사를 미온적으로 한 다음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 가해자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못 이기고 회사를 떠나야 되는 이런 경우들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도 문화 개선책 있습니까? 일단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더 KTX 사태에서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하니까 계속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법이 시행된 이후 4년간 특별근로감독 한 건수가 16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너무 적다는 거죠. 언론에서 제보되는 갑질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좀 노동부가 좀 적극적인 노동인정을 앞으로도 해주는 것이 직장인들한테 사이다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더 확대돼야 돼요. 현재 5인 미만, 비정규직, 프리랜서 적용 안 되거든요. 맞아요. 괴롭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래서 법 적용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데 이를 받아서 조금 안전과 직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괴롭힘을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실태 조사를 좀 해보고 교육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틀어놓는 거 말고 직접 교육도 좀 대면 교육으로 좀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회사의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직장갑질 119로 일단 상담하면 됩니까? 일단 제일 먼저 증거를 모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가 발뺌하거나 오리발 내미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거부터 모으시고 그다음에 증거를 모은다는 건 말을 함부로 하면 녹음부터 하시라는 거고 그렇게 녹음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시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일기라도 중요하겠고. 써라. 일기를 꾸준하게 쓰는 것도 충분히 입증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어려운 점 생기시면 직장갑질 119에 문의하시고 또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진호 직장갑질 119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까 괴롭힘 직장 내 그 갑질 방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돼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그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좀 국회 본회의에 가야 되는데 이번 9월 달에는 통과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제 오진호 집행위원장이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갑질을 당해도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당해도 신고하기가 되게 두렵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그 힘이 돼주는 게 노동조합이거든요. 노동조합에서 같이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계약직 또 특수고용직 이런 데들은 노조가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번에 노조법 2, 3조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꼭 다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게 노조를 활용하고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근로기준법이 이제 강화돼야 되는데 저는 엄벌주의로 가는 거는 무조건 엄벌주의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이런 직장 갑질을 한 사람들, 괴롭힘을 한 사람들 여기에 대한 처벌들이 되게 약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는데 과태료 1,300만 원 내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내고 말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법도 좀 개정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조사도 좀 나서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조법 2조 3조 그게 이제 노란봉투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서 이 9월 달에 지금 처리를 한다라고 민주당에서 지난
정기국회, 임시국회 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직장갑질 문제도 결국 노란봉투법으로 이렇게 좀 수렴이 되네요. 예. 기간제 노동자들이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노조 만들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뭐 이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제 조건들이 완화되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게 노조법 2, 3주가 개정이 되면 이제 그건 훨씬 그런 계약직 그런 기간제 간접 고용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조 만들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러면 노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직장 내 조직 문화 자체가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업주가 잘해주길 바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직장 갑질 말도 안 되는 군대처럼 무슨 엎드려 뻗쳐 시키고 요즘 군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요즘 군대도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데 이런 게 아직도 직장 내에 있다. 그거는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가 잘리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식구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노동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인격적인 모욕까지 당하는 이런 직장 문화는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 20대 초반 여성 채용 공고에 40대에서 65세 우대 조건 제시 등 해서 연령과 성별 차별도 그냥 막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직장 갑질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피해자가 그걸 입증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서구나 이런 다른 나라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유럽은 다르다면서요. 예, 이런 신고되면은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안 했다, 직장 갑질 안 했다라고 하는 걸 사측에서 그걸 다가 입증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법도 변화해야 되고 제도도 변화해야 되고 문화도 변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노력이 이제 있어야겠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그 윗사람의 좀 불합리한 그렇죠. 그 갑질이나 명령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참고 지나가는 거야.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면 이건 이제 참다 터져 나온 거거든요. 자, 이 갑질 문화, 법과 제도, 문화 모두가 개선돼야 될 지점이 있고요.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특히나 중요하다. 그리고 노란봉투법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래군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